시장 개방을 통해 자유무역을 추진할 경우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은 시장 개방 이전 A국의 수요와 공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일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B국에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가격이 높은 A국은 수입국, 가격이 낮은 B국은 수출국이 되고 수출량과 수입량은 같은 양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 가격은 B국의 국내 가격과 A국의 국내 가격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수입국에서 시장 개방에 따른 순후생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시장 개방 이전 수입국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나타냅니다. 시장 개방 이후 수입국에서 국내 기업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소비자의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합니다. 그 결과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 잉여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수입량은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기업의 공급량을 뺀 값입니다. 수출국에서 시장 개방에 따른 순후생 효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시장 개방 이전 수출국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나타냅니다. 시장 개방 이후 수출국에서 국내 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소비자의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합니다. 그 결과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 잉여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수출량은 국내 기업의 공급량에서 국내 소비자의 수요량을 뺀 값입니다. 보호무역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관세는 보호무역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그림은 두 나라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교역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 가격에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량이 줄어드는 만큼 수출량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국의 가격이 수출국의 가격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왼쪽 그림은 관세 부과 이전 수입국의 시장 상황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면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량이 감소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관세 부과에 따른 순후생 효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요량이 감소하므로 소비자 잉여도 감소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므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붉은색과 푸른색 삼각형의 크기 변화를 비교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관세에 의한 조세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수입량에 관세를 곱한 값으로 왼쪽 그림의 검은색 사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입 할당을 할 경우와 차이점이 되므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세 부과 이전과 비교하여 사회 후생의 변화를 살펴보면 왼쪽 그림에서 두 개의 회색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두 삼각형의 면적을 자중손실이라 합니다. 수입 할당은 최대 수입량을 설정하여 허가하는 보호무역의 정책 수단입니다. 왼쪽 그림은 수입 할당 이전 수입국의 시장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입량을 제한한다면 줄어든 수입량 때문에 국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국내 수요량은 감소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수입 할당의 순후생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수요량이 감소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므로 생산자 잉여도 증가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붉은색과 푸른색 삼각형의 크기 변화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업자는 수입 할당량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그림에 표시하자면 수입량의 국내 가격 상승분을 곱한 값으로서 왼쪽 그림의 검은색 사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입 할당 이전과 비교하여 사회 후생의 변화를 살펴보면 왼쪽 그림에서 두 개의 회색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두 삼각형의 면적을 자중손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입 할당의 순후생 효과를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미치는 효과는 관세 부과의 경우와 같습니다. 반면 관세를 부과할 때 정부의 조세 수입은 수입업자의 이득으로 귀속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수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보조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국제 가격에 더하여 보조금을 추가로 얻을 수 있으므로 내수용 상품을 수출품으로 전환하여 판매하려 합니다. 그래서 국내 가격은 수출 보조금만큼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의도만큼 수출 보조금의 정책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 수요자가 해외 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왼쪽 그림을 이용하여 수출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면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에 보조금을 더한 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국내 수요량은 감소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국내 기업의 수출량은 보조금 이전보다 증가하는데 여기에는 생산자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내수용 상품을 수출용 상품으로 전환하는 수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출 보조금에 의한 순후생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생산자 잉여는 ABC만큼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AB만큼 감소합니다. 수출 보조금으로 인한 재정 지출의 크기는 BCD의 면적입니다. 여기서 자중 손실의 크기는 삼각형 B와 D의 면적입니다. 02학년도 6번 문항의 평가 요소는 정부의 최저가격제와 시장 개방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중등학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평가 요소이면서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라 일반사회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당근의 수요 공급 도표를 표현한 것이며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각각 60원에 7,000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100원으로 최저가격을 설정한다면 거래량은 2,000개이므로 1만 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초과 공급분 1만 개를 100원의 가격에 모두 수매해야 하므로 100만 원의 수매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당근의 국제시장 가격이 40원일 때 자유무역을 시행할 경우 당근의 국내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근의 수요량은 40원의 가격에서 11,000개가 됩니다. 여기서 국내 기업의 당근 공급량은 4,000개이고 수입량은 7,000개가 되어 당근 수요량을 충당하게 됩니다. 2007학년도 16번 문항은 자유무역과 수입할당제의 사회후생 효과를 비교하는 문항입니다. 국제무역에서 기초적인 지식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이므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시문에서 연주가 이야기하고 있는 EFGHI는 오른쪽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수입 증가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 것에 해당합니다. 민수의 대화에서 BCD는 자유무역 이전의 생산자 잉여이며 오른쪽 그림에서 푸른색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생산량이 Q2에서 Q1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도 삼각형 D로 감소하게 됩니다. 연주의 대화에서 Q2, Q3만큼 수입 쿼터를 부과하면 국내 기업의 생산량은 Q2, 국내 소비량은 Q3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푸른색 삼각형, 소비자 잉여는 붉은색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방 이전과 비교하면 소비자 잉여는 BE만큼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수의 대화에서 수입 쿼터를 부과했을 때 국내 기업의 생산량은 Q1에서 Q2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C의 면적만큼 증가합니다. 수입업자는 P1의 국제 가격으로 상품을 수입하고 P2의 국내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쿼터만큼 국내에 판매한다면 푸른색 사각형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수입업자의 이익은 GH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2학년도 1차 23번 문항은 두 나라가 자유무역을 할 때 나타나는 결과와 순후생 효과를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기 니은과 디귿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제시문에 주어진 수요 공급 함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A국의 국내 가격이 B국의 국내 가격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A국은 수입국이 되고 B국은 수출국이 됩니다. 수입국에서는 소비자 잉여, 수출국에서는 생산자 잉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옥수수의 국제 가격은 5에서 20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보기 기역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역 상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도출해야 합니다. 수입국은 A국이므로 A국의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값이 수입량이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화면의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교역 상품의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수출국은 B국이므로 B국의 국내 공급량에서 국내 수요량을 뺀 값이 수출량이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화면의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화면의 왼쪽 그림은 앞서 도출한 교역 상품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역 상품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계산하면 가격은 10, 거래량은 40이 됩니다. 따라서 균형 교역량이 40이 되어야 하므로 보기 기역은 틀린 진술입니다. 보기 기역의 진위 여부는 국제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통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왼쪽 수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국제시장의 균형은 국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야 하며 여기서 국제시장 가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시장의 가격이 10이라면 A국의 수입량은 40이 됩니다. B국의 수출량도 40으로 동일하며 이를 통해 교역량이 4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자유무역이 실시될 경우 수입국의 국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쉬운 평가 요소를 담고 있어서 경제학의 입문자들도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으리라 예상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국제무역에서 수입국의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오른쪽 표는 교역 이전 국내 시장의 경제적 잉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무역에 참여했을 경우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며 총 잉여는 삼각형 D만큼 증가합니다. 가격이 낮은 외국산 재화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항에서 국내 수요 곡선을 도출하면 QD는 -6P 플러스 216이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교역 이전 국내 생산량과 교역 이후 국내 생산량, 해외 수입량을 구하면 90, 60, 48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교역 이후 국내 생산량은 교역 이전의 국내 생산량에 비해 30개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5학년도 전공 A 기입형 6번 문항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하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에 대한 해설에 앞서 두 가지 유의할 사항을 짚어두고자 합니다. 우선 이 문항에는 암묵적 전제가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다면 굳이 어렵게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수출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수입국의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수출 및 수입에 따른 재반 비용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이는 수출 보조금에 따른 정부의 규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수요자는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을 경우 아무런 추가 부담 없이 낮은 가격에 수입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요자가 값싼 해외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관세와 같은 수입 규제 수단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은 수출 보조금이 없을 때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가격이 P1이면 생산자는 Q2만큼 생산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Q1만큼 공급하고 Q1, Q2만큼 수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부가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자는 굳이 국내 수요자에게 상품을 공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P1의 가격으로 Q3만큼 해외 시장에 수출한 후 보조금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더 높은 가격 P2를 받는 셈이 되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수요자는 P1의 가격으로 Q1만큼 수입 제품을 소비하면 이전과 변함없이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Q1만큼 수입이 증가하고 Q3만큼 수출이 증가하므로 순수출은 Q3-Q1만큼 증가합니다. 수출 보조금의 순후생 효과를 분석하면 표와 같습니다. 보조금이 없는 경우와 보조금이 있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소비자 잉여는 변함이 없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며 정부 재정 지출은 증가하고 총 잉여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9학년도 전공비 1번 문항은 보호무역의 정책 수단으로서 관세와 수입 할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 수단은 중등학교 경제교육과정에서도 다루고 있으며 수능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 문항의 난도는 비교적 쉬운 수준이라서 수험생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문항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국내 공급량이 2,000개이므로 국내 가격은 6,000원이 되며 이때 관세는 2,000원, 국내 수요량은 8,000개가 됩니다. 수입 할당이 3,000개라면 국내 공급량은 3,000개에서 국내 가격은 8,000원이 됩니다. 이때 국내 수요량은
6,000개가 되어 할당량만큼 수입이 됩니다. 24학년도 전공비 10번 문항의 평가 요소는 관세와 수입 할당의 순후생 효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내용 요소입니다. 수입 할당량을 60개로 제한할 경우 국내 가격은 30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생산량은 30개, 해외 수입량은 60개가 되어 전체 국내 수요량은 90개가 됩니다. 여기서 국내 생산자 잉여 증가분은 푸른색 사각형의 면적, 국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은 붉은색과 푸른색의 사각형 면적을 합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입 물품에 대해 한 단위당 10원의 관세를 부과하면 정책 1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 1에서는 정부가 수입 면허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재정 수입도 없습니다. 정책 2에서는 정부가 60개의 수입 물품에 대해 한 단위당 10원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므로 600원의 재정 수입이 발생합니다. 결국 정책 1은 수입업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정책 2는 정부의 재정 수입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